When you made the triple substitution in the second half, again, another rarity, we don't usually see Son come off in a match. What did you want to see differently at that point? Pretty much everything. It wasn't about the people coming off. It's just, like I said, we weren't really, we weren't taking control of the game. We were allowing Newcastle to kind of dictate terms and, made the changes, hoping we could sort of stem the tide and get a grip of it, which we did for a little bit. But, they're still nowhere near good enough. Nothing really changes, whatever you do, we've still got, like I said, we don't have a game next weekend, so that's been in the works for a while, so we'll just train and get ready for the next game. 볼리TV 성욱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후반 13분 만에 그것도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아웃 시켰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다들 궁금해했던 그런 내용인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안 그래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교체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례적으로 손흥민을 빼면서까지 원했던 게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앞에 이어진 질문 중심으로 답을 하면서 손흥민을 비롯한 특정 선수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안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자, 올 시즌 현재 15골 9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날 1도움만 추가를 하면 통산 세 번째로 더블 10골 10도움 클럽 달성을 하는 그런 또 위협을 세울 수가 있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기대를 더 많이 모았었는데요. 하지만 전반 베르너에게 넘겨졌던 기가 막힌 아웃사이드 패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거나 좋은 기회를 잡아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후반 13분 만에 슈팅 하나 못 들인 채로 교체가 돼서 나갔습니다. 사실 전반 좀 움직임 몸놀림이 좀 가벼워 보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실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뉴캐슬이 워낙 준비를 잘하고 나왔더라고요. 자, 이날 교체는 여러모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58분 교체 아웃, 토트넘 온 뒤로 역대 두 번째로 빠른 프리미어리그 교체 아웃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16년 12월 11일 당시에 이제 올트래포드에서 팀이 0대1로 패배를 했던 맨유 원정에 선발로 출전했었는데 그때도 이번과 같은 58분 후반 13분에 무사 시소코와 교체가 된 적이 있고요. 이보다 더 빠른 교체 아웃, 그러니까 손흥민의 역대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중 가장 이른 시간에 교체된 그 기록은 지금부터 거의 8년 전입니다. 정확히는 2890일 전인 2016년 5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경기 역시 뉴캐슬 원정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처럼. 당시 선발 레프트 윙으로 출전했던 손흥민 선수, 팀이 0대2로 지고 있던 하프타임에, 무려 하프타임에 그때 당시에 함께 선발로 출전했던 라이언 메이슨 현 코치와 함께 교체가 됐는데요. 교체 아웃됐습니다. 그때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 선수 대신에 조시 오노마를 투입을 했지만 후반에만 3골을 더 헌납을 하면서 1대5로 대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기사까지 났었어요. 이때가 손흥민 선수 토트넘 입단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듯이 아직 적응이 안 됐었고 좀 입지가 불안했었고 그때 우리가 교체티노라고 막 불렀죠. 너무 교체를 자주 시켜가지고. 아무튼 그런 시기였는데 뉴캐슬 원정 하프타임 교체 아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조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경기 58분 만에 교체 아웃된 게 그날 이후로 가장 빠른 교체 아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무리뉴, 누누, 콘테 이런 감독들 모두가 손흥민 선수를 감히 그보다 빠른 시간에 교체를 시킨 적이 없다는 거죠. 이번 오늘 경기보다는. 엔지 감독 부임 이후로만 따져도 당연히 가장 빠른 교체 아웃입니다. 지금 리버풀전에 69분 그때 이제 부상으로 그때는 교체가 됐었고 요게 이제 엔지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 한 장 차고 나서 가장 빨리 교체가 된 거고요. 부상이 없이 최단 시간에 교체가 된 것은 번리전입니다. 그때 아주 기분 좋은 교체 아웃이었죠. 해트트릭하고 72분에 교체가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번 뉴캐슬전 원정에서 58분에 교체가 된 거는 그래서 더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저조했다는 지적에는 굳이 토를 달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경기에서 잘하는 토트넘 선수 단 한 명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손흥민 선수 역시 당연히 그 안에 속하고요. 다만 토트넘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이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니한 대처에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뉴캐슬은 이날 그 공격에서 이삭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고 수비에서는 셰어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그 중간에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했던
윙어 앤서니 고든의 플레이도 정말 대단했고요. AI 평점이 10점 만점을 줬다는 게 뭐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또 그만큼 공수에 걸쳐 활약이 좋았고요. 참고로 고든은 올 시즌 탑6 구단을 상대로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빅게임 플레이어라는 호칭을 얻기에 충분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고든이 토트넘전 끝난 뒤에 인터뷰를 했어요. 일단 좀 들어보고 오시죠. We knew we couldn't play our normal way against this team because they're so good with the ball. So we tactically changed a little bit when man for man. And I think our game plan the manager put us with was outstanding and that helped us right throughout the game. 자, 고든이 이런 얘기합니다. 전술 변화를 했다. 토트넘에 맞춰서. 토트넘은 볼 간수를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감독님이 정해준 그런 게임 플랜대로 조금씩 변화를 줬다. 선수들마다.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게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토트넘이 이날 경기에서 보통 포백을 쓰는 팀인데 이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양쪽 풀백들을 전진시켜가지고 공격 숫자를 많이 두니까 기존에 쓰던 포백이 아니라 이렇게 5백으로 변화를 줘서 대응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에디아우 감독이 앤더슨 선수를 미드필더가 아니라 백으로 내렸고요. 그리고 머피 역시 토트넘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던 머피 역시 윙백으로 내려서 썼다는 거. 그러니까 부상자가 많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비 쪽에 부상자가 많아서 야 이거 주전 수비 라인 구축도 쉽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역으로 되게 잘 푼 거죠. 공격수 미드필더를 내려가지고 윙백으로 쓰면서 수비를 강화하고 또 이제 속공 전략을 상당히 영리하게 활용을 하는 여기 보시면 토트넘이 이제 손흥민 톱의 양쪽 윙어 그리고 메디슨에다가 풀백 포로와 우도기까지도 전진시키는 경기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캡처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 선수들이 여러 전진에 있지만 뉴캐슬이 수적으로 어떤 위치에서든 2인, 3인 이런 마크가 가능한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경기를 합니다. 5백 그리고 그 앞쪽에 4명의 미드필더 이렇게 그래서 뉴캐슬이 여기서 노린 게 뭐냐면 이렇게 5백 앞에 롱스테프하고 기마랑이스가 중앙에서 압박에 가세를 해주면서 토트넘의 턴오버를 유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손흥민이 톱인데 상대 골문 등진 상태에서만 볼을 잡고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협업수비 들어와서 2명, 3명이 에워서서 볼을 뺏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토트넘의 손흥민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선수들에게서 턴오버를 유도한 다음에 여기에서 곧바로 롱패스 또는 뒤로 돌아 들어가는 선수에게 스루패스 이렇게 찔러주면서 바로 속공을 시도하죠. 이게 죄다 먹히면서 점유율은 3대7로 압도적으로 뉴캐슬이 뒤졌지만 슈팅수 압도적으로 많았고 결과적으로 스코어도 4대0이라는 그런 대승을 또 뉴캐슬이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뉴캐슬이 이렇게 홈인데도 불구하고 5백으로 수비 대책 세우고 역습 전략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그 어떤 토트넘의 턴오버를 집중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축구를 하는데 토트넘은 상대가 그러거나 말거나 시즌 내내 하던 대로 플랜 A 들고 뛰니까 이게 먹히겠냐 말이죠. 선발 라인이라면 플랜 A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58번 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상대의 전술 변화를 감지를 하고 변화를 줄 거라면 거기에 따른 전술 변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플랜 A에다가 선수만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하니까 손흥민이 있을 때는 전방에 갇혀서 볼 잡고 돌지도 못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동료들의 위치를 재배치를 하지도 않고 이걸 전술적으로 풀을 생각을 안 하고 후반 초반에 빼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자리 이동만 시켜가지고 똑같은 축구를 하니까 골만 더 먹고 완패를 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덧붙여서 손흥민 선수한테서 끊어진 공격이 이날 곧바로 뉴캐슬의 공격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점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전환 시퀀스에서 이 실점이 나왔는데 그 장면들을 두고 손흥민의 책임을 묻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일단 첫 골은 메디슨하고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유실된 공이 역습으로 이어지면서 득점이 됐고 3대0 골.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박스 밖에서 공을 잡아서 돌고 전진하려는 순간에 앞뒤로 3명한테 에워싸여서 뺏기는데 홀딩하지 못한 거 보면 문제죠. 예, 여기서 키핑을 했어야 되는데 빼앗긴 뒤에도 곧바로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지연을 시키지 못한 것 역시 손흥민 선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보시면 손흥민에게서 탈취한 공을 이어받은 기마랑이스가 돌아서서 전진하고 앞으로 롱패스하는 그 과정까지 토트넘 선수들의 압박 지원이 늦었던 부분 그리고 토트넘 플랜 A의 문제점이죠. 이게 과도하게 올려세운 센터백 라인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공격으로 나선 양쪽 풀백이 남겨둔 공간 이 드넓은 공간이 뉴캐슬이 정말 아주 맛집인 거죠. 뉴캐슬한테. 이렇게 역습에 취약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부분 그래서 이렇게 단독 찬스를 너무 쉽게 내준 부분까지 이게 후반전 상황이잖아요.
전반전에 그렇게 당해놓고도 후반까지도 보완을 전술적으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생략한 채로 이게 손흥민이 이 골의 기점이었다 이렇게 뭐 조롱하는 글들이 많이 좀 올라오던데 이거 좀 과하지 않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의 기점 역할을 했다는 지적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때이른 그 교체 아웃이 그 질책성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그거는 굉장히 부당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그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손흥민 활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스트라이커 역시 잘 소화할 수 있는 선수지만 이렇게 상대가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왔을 때 또 공중전을 끊임없이 걸어오는 경기를 이날 또 했잖아요. 그런 경기를 할 때는 톱을 하나 더 늘리든가 아니면 손흥민을 왼쪽 윙으로 빼든가 하여튼 아무리 히샬리송 한 명 없다 하더라도 아무런 대안 없이 손흥민 원톱 체제에서 뭐 별다른 어떤 게임 플랜 뉴캐슬은 감독이 지시를 했대잖아요. 전술을 바꿔줬대잖아요. 근데 토트넘은 그런 게 좀 없었으니까 이렇게 손흥민을 계속 치이는 상황에 가둬놓고 계속 손흥민이 그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타겟형 스트라이커로서의 박스 안에서 자기 공간을 지켜내고 버텨주고 몸싸움 해주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손흥민은 피지컬이 거기에 맞는 선수는 아닌데 이렇게 상대가 이제 수싸움으로 수비를 나올 때는 앞에서 키핑을 잘해주는 떡대를 하나 더 넣어주든지 아니면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손흥민 쪽으로 들어와서 좀 받아주게 하든지 아니면 손흥민이 이날도 그랬습니다만 이선 선수 내려올 때 그렇게 딸려 나온 수비진들의 움직임들을 역이용할 수 있는 침투를 좀 플랜을 세우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어느 하나 되질 않으니까 계속 역습만 때려 맞고 또 코너킥도 공중볼 내주면서 실점하고 주구장창 이런 패턴이 반복이 90분 동안 되다 보니까 뭐 질 수는 있습니다만 뭐 정말 뭐 뭐라고 할까요? 카운터 한번 못 매기고 그 무릎을 꿇은 셈이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술 변화 없이 손흥민 선수의 주기 교체를 결단이랍시고 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존슨 스트라이커 선택 이것도 좀 반응이 엇갈리는데 아무튼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런 반응들이 제가 이제 국내 팬들만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현지에서도 상당히 좀 말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어떤 활약상 특히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손흥민이 최근에 계속 못했다, 부진했다 이런 시각들이 현지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 현지 그 주요 팬들 그 트위터 반응인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손흥민 선수를 일찍 뺀 선택에 대해서 약간 좀 중립자적인 그런 트윗을 토트넘 대형 팬 계정에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이어지는 맨유 팬들의 반응까지도 한번 쭉 좀 보시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은 손흥민이 오늘 전혀 좋은 플레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체 아웃도 이해되지만 57분의 캡틴을 빼는지 감독의 선택이 대담하다는 거야. 좋은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라니 참으로 부드러운 표현이구만. 만일 베르너나 존슨이 2월 이후에 손흥민처럼 부진했다면 매주 살해 위협을 당했을 거야. 하지만 손흥민이라서 팬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걸? 토트넘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잖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주장 손흥민을 57분 만에 교체 아웃시켰다. 메뉴에서라면 벌어질 리 없는 일이다. 그건 손흥민이 부페와 같은 급도, 부페처럼 올라운더도 아니기 때문이거든. 손흥민은 기회를 만들어내거나 득점을 하는 게 어려운 경기에선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부페는 달라. 찬스 메이킹이나 득점만 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손흥민이 모든 면에서 부페보다 훨씬 나은 선수야.